예, 오늘 너무나 좋은 강의,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요새 그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들을 지금 인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인 우리 김연아 위원님께서 혹시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연을 좀 들어보니까 안 된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아니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 특히 인수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리한 2개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공급을 너무 안 했다. 두 번째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렸다 이건데 지금 반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해서 재건축 이런 것들 좀 완화시켜가지고 공급을 확대시키겠다. 아까 지금 잠깐 얘기했더니 200만 원, 25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은 좋지가 않다, 능력에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 혹시 들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런 무조건 반대하는 정책 아니라 그럼 어떠한 정책이 진짜 써야지만 부동산 정책이 제도됐을까? 부동산이 안정화될까?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부동산 정치라는 얘기를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로 썼는데 저는 정말 윤석열 국민통합정부가 부동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 250만 호에 대해서 저는 솔직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임기 내에 이걸 다 질 수도 없고 또 중간에 경기가 변동이 생기면 재개발 재건축은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250만 원을 얘기했지만 노력하지만 임기 내에 다 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좀 감면해서 물건 나오게 할 거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것이 유일한 것처럼 자꾸만 희망 고문을 할 게 아니라 예. 이걸 충분히 유연하게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한테 솔직하지 않았어요. 예. 부동산을 잡을 수 없는데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자기네들도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해놓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만에 예. 200만 원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는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직하고 설득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여당하고의 정치력을 정말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야당하고의.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과대 의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저걸 정말 대치국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을 위한 거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저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따라올 거라고 봐요. 근데 국민을 먼저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과 싸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 정치라는 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신뢰 회복이 일단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야당과의 협상력. 그게 어찌 보면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250만 원 안 된다고 자꾸만 그러시면 찍힙니다. 사실 그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치, 부동산 네. 정치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그 윤희숙 네. 의원께서 책 제목이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처음에 그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써서 국회에 계셨고 나중에 보시니까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막상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 과정을 어떻게 뚫어나가느냐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치를 또 그만두셨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여성 정치인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전문가여서 그런가 도시계획 전문가에서 지금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리고 좀 비슷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정말 야심이 컸어요. 몇 개를 해야지, 뭐를 해야지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만둘 때쯤 보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은 국회에 가면 이제 저도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게을러서 법을 몰라서 통과를 안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법에는 이해관계자들도 너무 많고 또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국민보다 좀 앞서가면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좀 미리 살펴봐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법을 논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조급해요. 법을 발의하면 뭐 뚝딱뚝딱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지리하게 여야가 대치 국면이 되는 이 기간을 국민들의 조바심을 좀 수용하면서 진짜 법다운 법을 만드는 논의의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정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받아들여줄 수 있을 때에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임대차 3법처럼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려를 했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정치 풍토는 전문가가 참 발딛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전문가의 능력이 필요 없는 힘만, 수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죠. 좀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살아남고 그들의 역할이 좀 국회에서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윤희숙 의원은 정치에 배신 책 쓰고 그 본인의 문제도 아닌데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만두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에 적응을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정치에 본인의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성향하고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조금 더 해보려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제가 우리 김연아 의원을 그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고양시에서 여론조사가 1등으로 나와요. 아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학교 한강에 학교 오셔가지고 강연하시길래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나가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있는 지역이 사실은 저희 정당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번 대선에서도 졌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후보가 졌는데요. 2년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도 내가 여기를 다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훨씬 더 주민들의 요구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너무 늦게 갔거든요. 그 지역에. 당협위원장이시죠? 현재 그때 제가 선거 3개월 전에 가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더 일찍 가서 주민들하고 만났더라면 그때 그 어렵지만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2년을 해보니까 2년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 터전을 잡은 것에 조금 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그 열매로 승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미뤘습니다. 정치가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 중에 뉴타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 성북구 이 국민대학교 논란도 성북구거든요. 아까 보니까 그 뉴타운 사업은 진짜 운이 좋아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1차 뉴타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끝났죠.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아까 아우성 지정해달라 할 때가 늦게 이제 3차인가요? 근데 장유타운 지정된 게 지금 완전히 15개 해변이죠. 6개나 해제되고 15개에서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제되고 또 진행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장유타운은 어떠한 조언을 해줄까요? 거의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보니까 이제 일부 재추진되는 데들이 있고 또 해제되어가지고 이미 좀 신축이 좀 군데군데 일어나서 다시 재지정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좀 가운데 뻥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타운은 크게 구역을 지정해서 어떤 공공 편익 시설들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이렇게 쪼개져서 분산되면서 혹시 우리가 지역 전체로 확보해야 되는 학교라든가 공원 같은 것들이 어디에 쏠리거나 아니면 아예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 먼저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어려울 것 같은 지역이라면 그냥 한쪽에 몰아서라도 나머지 지역이라도 좀 편익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완전히 안 하기로 한 지역, 그러니까 이제 해제로 그냥 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발하는 건 오히려 뭐 우리가 깨끗하게 지을 수 있고 명확하고 경기만 뒷받침되면 되는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난개발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이 더욱더 양분되고 섞이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어쨌든 규제 완화의 힘과 또 뭐 통합기획 같은 서울시의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동력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끌고 갈 수 없는 나머지 지역들을 어떻게 아울러서 우리가 이 개발의 어떤 효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 지역 정치인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안에서 그 신통기획을 추진했는데 그때만 봐도 장애인 유턴에 이제 해제된 지역에서 이때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또 그러니까 탈락했더라고요. 이 탈락한 곳은 또 공공재개발 이런 거 신청을 또 하고 또 거기서도 탈락하면은 보니까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이렇게 좀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입주한 데는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지금 막 이렇게 혼재돼 있는 곳은 집값이 별로니까 지금 주민들한테 갈등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진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이런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에 도시계획적 개념과 이런 많은 전략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합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지와 이익이 좀 나지 않는 사업지를 같이 묶어서 개발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자꾸만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세금처럼 걷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개발 이익을 그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기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침 안 그래도 여기 성북구에도 그 미아리 텍사스 촌 아시죠? 그게 포함된 신월구 지역이 있는데 거기 도시환경 경비 사업인데 성북동 아시죠? 성북동은 이제 한양 도성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용적률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도 그 속칭 미아리 텍사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과 한양 도성 성북동에 있는 그 지역을 결합해서 그렇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그렇게 결합해 놓으니까 한쪽이 문제가 되면은 이쪽도 진행이 못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문제는 이쪽 지역들이 워낙 주택 연수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또 옆에는 새 아파트로 지어지는데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이막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따라갈 만한 추진 동력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강북에 이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리 용적률을 높여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거기에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규제 완화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쪽 지역들이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난개발로 개발되지 않게끔 그래서 개발 후에 좀 경쟁력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한 정치인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솔직히 이건 많은 시간을 좀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돼가지고 여기서 마치고 딱 한 사람만 보니까 지금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 계셔가지고 잠깐 나오세요. 그럼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우리 의원님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오신다는 걸 보고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꼭 와서 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 되네요. 국민대 정치대학원 50기 김동원이라고 하고요. 저의 꿈은 고향 특례 시장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개발을 이제 투명하게 해서 조합장을 잘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그게 진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입학을 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북악포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오셔서 당선되셨고 원희룡 지사님도 잘 해결되시고
우리 김연아 위원님도 2년 후에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하고 두 가지 정도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재 진짜 고양시장 후보에서 국민의힘 1위인데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아마 더 큰 꿈과 비전을 보고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시라고 보고요. 질문 드리면 고양 특례시에도 서울시처럼 신통 기획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주근접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에도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시켜 달라는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걸 계속 공부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 수도권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데 실제 카운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가시니까 혹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좀 활용해서 외국인이 정말 우리 주거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내지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카운팅하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그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고향에서 지금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거기도 신통 계획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정치의 아니, 공약으로? 그 시장님의 몫이에요. 제가 보니까 신통계획은 여기 서울시장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그 시장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의지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고양시는 좀 개발을 억제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개발을 억제하는데 나중에 뻥뻥 터지는 거 보면 막 대규모 개발을 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뭐 덕양도 보시면 꾹꾹 올라놨는데 정부가 툭 풀어오고 나서 뭐 LH가 이렇게 대규모로 막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 자체가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밀려서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집을 받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내가 확고한 계획이 있으면 외부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 뭐 삼성, 원흥지구 이런 거 서울 집값 문제 때문에 집을 줘. 그럼 고양시가 받아줘. 대신 그 조건으로 고양시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돼요. 기업 유치든 뭐 어떤 혐오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든. 근데 제가 봐온 고양시는 그런 협상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뒤치덕거리만 해준 거예요, 여태까지. 특히 덕양군. 네. 그래서 이렇게 섬성처럼 개발은 되어 있는데 이게 연계가 안 돼 있고, 이런 개발들이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을 유발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저기만큼 수익성이 안 나오죠. 그리고 아마 덕양지구 곳곳에 도시 혐오시설 때문에 짓고 나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시에서 해주고 있지 못한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니즈가 없어요. 왜냐? LH한테 그냥 땅만 주면 LH가 다 해놨잖아요,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그만큼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을 해요. 근데 서울은 SH공사가 있긴 하지만 SH공사는 소규모 임대주택만 짓지 큰 사업들은 서울이 뭐 많지 않고, 서울시는 여태까지의 그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여기 무슨 뭐 클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 얼마 전에 제안한 건, 고양시 주택가 직원들이 굉장히 적어요.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수를 늘리고요. 이 주민들한테 상담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민원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쌓여야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아니면 아예 시장이 처음부터 다 알아서 하든가.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컨설팅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서울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받는 게 아니라 자체에 확고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딜을 통해서 고양시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얻어내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외국인 그거는 저기 외국인 통계가 법무부에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주민등록 센서스상에서도 외국인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에 보면 그 제조업 기반이 남아있는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예. 다른 루트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네. 끝내겠습니다. 그 관객이 없는 데서 강의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제 강의가 조금 두서없거나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한 발언이 영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준다고 하니까 좀 두렵기는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과 정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정치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명 받으신 원희룡 후보께서 탁월한 정치 능력으로 이 부동산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실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는 정치인 정책 전문가 김연아 의원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